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행주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행주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까요? 여행주요? 아직 여행이 시작이 안 됐잖아요. 여행이 시작될 때까지 들고 가야죠. 여행이 시작되고, 뭐 지금도 나는 오히려 지금 조정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실적과 상관없는 랠리가 한번 왔고, 지금 조정 중에 있고, 이제 실적 랠리로 온다고 봐야죠. 실적 랠리로 온다면은 이제 여행이 되는 순간, 여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은 여행사들 다 죽고 살아남은 여행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엄청난 실적 장세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적자 냈던 것들을 순식간에 만회하는 실적 장세로 곧 온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 백신이 맞고 풀리는 시점이겠죠. 전 세계가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올 하반기부터 여행을 가는 하반기에는 충분히 여행을 가는 장세가 온다. 빠르면은 중순부터 여행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산드라흐님께서 물렸을 때 탈출하는 방법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여행주 이야기하시면서도 여행주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물렸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비법인데. 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렸을 때 탈출하는 방법은 일단은 물리는 주식을 안 사야죠. 워렌 버핏 제 이론칙이 뭡니까? 손해볼 주식을 사지 마라. 손해볼 주식을 사지 말아입니다. 그럼 물리면 땡큐 하셔야죠. 땡큐. 왜냐면 떨어지면 계속 사 모아야죠. 그래 물렸다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사면 이게 기쁨을 느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희열을 느낍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라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주식을 느끼면 오히려 아까 미인을 발견했는데 왜 미인주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만나면 설레요 안 설레요? 이렇게 미인주를 만나면 설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혼해야죠. 그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그러던데. 어쨌든 내가 봐서는 결혼을 할 만한 미인주를 발견을 하는 게 관건이다. 첫 번째 물리 주식을 사지 마라. 그래도 물렸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진짜 이거 물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물렸다고 생각하면 일단 저점이 제가 여러 가지 차트에 대해서도 가르쳐 드렸지만 저점이 올라갈 때 저점이 있을 때 계속 사모읍니다. 계속 사모으고 사모아서 단가를 낮춥니다. 단가를 낮춰서 그다음에 단가를 낮춰서 원금이 왔다. 근데 원금이 왔다. 그러면은 원금을 반파는 전략. 해서 더 좀 그러면 물린 주식이다. 진짜로 회사가 안 좋다. 첫 번째. 두 번째, 안 좋은 주식 살 때 물렸다. 이럴 때는 탈출하는 방법이 아까 저점에서 물타기해서 단가를 낮춰서 탈출하는 방법이나 근데 잡주는 안 됩니다. 물론 자산 가치가 있고 회사가 성장성이 있고 약간 이런 종목들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언젠가는 반등을 줍니다. 그러나 회사가 맨날 적자나고 위험한 종목들은 실제 계속 안 좋은 섹터들은 예를 들면 섹터가 괜찮은 건 괜찮아요. 꼭 금방 올라와요. 근데 안 좋은 섹터는 망하는 섹터들이 들어갔을 때는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탈출하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저점에서 잘 사서 물타기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단가를 낮췄을 때 탈출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월봉상의 저점을 깼을 때 도망간다. 월봉상의 저점을 깼을 때 도망간다. 탈출하고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 방법이 제 핵심적인 방법인데 일단은 대안을 찾는 겁니다. 대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 오늘 만났는 여기 진준지야 미인인 것 같은데 가세히 보니까 미인이 아니야. 근데 여기 진짜 미인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고 미인 갈아타야죠. 그럼 미인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아니 대안이 나타나냐 없냐? 대안이 있을 때는 대안이 없는 걸 버리고 대안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대안이 있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 종목이 반짝반짝 튀는데도 이걸 손해 먹어서 못 팔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아니 이게 더 올라갈 게 눈에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손해 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걸 팔아서 갈아타시면 됩니다.
이 대답을 제가 한 1년 전에 들었더라면 저는 물리지 않았을 텐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들었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물려가지고 지금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아, 이게 1년만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좀 이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 뭐 공격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대표님처럼 자금이 사이즈가 큰 분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는 자금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엄청나게 분석해서 샀는데 물리면 이게 진짜 답이 없을 노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손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손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손절할 주식을 사지 마라. 그러니까 주식 첫 번째가 우리 장기 투자가들은 일단은 손절할 주식을 안 사는 게 첫 번째가 중요하고, 그만큼 회사를 잘 분석하고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들 집 살 때는 그렇게 안 사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알아보고 사잖아요. 자기 기준에 맞는 기업들을. 첫 번째는 자기가 기준에 맞는 자기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하고,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탈출을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뭐 걱정이 생깁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뭐 또 조금 빠지면 어때? 계속 그래도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아닌 기업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고, 아까 얘기했듯이 손절할 주식을 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고, 약간 안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손절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가 되시면 됩니다. 내가 트레이더가 되시기 위해서는 공부를 딱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성향적으로 맞지 않는 신분들은 트레이더가 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또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대표님은 혹시 손절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종종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손절한 종목이 몇 개 있는데 상장 폐지되는 거는 손절해야죠. 그래서 상장 폐지되는 종목 한 두 번 한 적 있고, 두 번 한 적 있고, 그 외에 하여튼 뭐 이게 다 이상한 모멘텀으로 투자를 하려다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잡주인데 월봉상의 저점을 깰 때 도망을 탈출합니다. 그런 것들을 탈출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몇 건 안 됩니다. 한두 건 뭐 이렇게 그걸 많지. 일단은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일단은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을 사면 일단은 손절할 일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선희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이주식 계좌만, 지금 미성년자 계좌 수도 폭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주식 계좌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저희 그리고 FSA 청소년 이 금융지식 양성도 대표님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 계좌는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안전하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배당까지 나오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네, 아이 계좌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 답변 주셨습니다. 네. 배당,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 네, 그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매출 성장 좋고 매출과 이익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대신에 싸게 사야죠. 종목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좀 되도록이면은 좀 안전 마진이 있고 좀 주식이 쌀 때 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좀 쉬었다가, 아니면은 매달 적금 붙듯이 조금씩 사줘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상남자님께서 질문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유료 동호회나 찌라시가 요즘 굉장히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전 세력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장기간 보유하려고 하면 이러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수급을 꼬이게 만드는다고 하는데, 사부님이라면은 흐름이 깨져도 끝까지 들고 가시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세력들을 잘 이용합니다. 세력들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세력들을 잘 이용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뭐 세력들이 돌아와서 장난을 치면은 뭐 거기에 같이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되죠. 많이 올라주면은 좀 팔고, 또 뭐 올라주면 팔고, 떨어지면은 다시 사 모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기가 보유를 합니다. 세력들이 물론 이게 만약에 나는 장기 성장 가치주를 샀는데 갑자기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오른다 그러면 일부 좀 줄였다가 떨어지면은 뭐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다시 사모으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봤다고 하시는데 뭐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러면 땡큐죠. 좋은 회사 샀으니까. 뭐 차트를 망가뜨리면 망가뜨린 회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미리 사놨다가 이제 팔고 뭐 차트가 망가졌더니 회사가 또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사모으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랑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대표님 올려주신 차트 보는 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DIC라는 기업 차트가 헷갈리시대 매집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차트로 저점 고점 어떻게 판단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셨네. 제대로 들으셨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 캔들 차트, 그 다음에 뭐, 이평선 차트, 지금 최근에 보조지표 차트까지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만 보셔도 사실은 저점, 고점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보조지표 강의 또 몇 개 더 해드릴 건데, 그 다음에 뭐, 거래량하고 캔들만 잘 보셔도 되고, 캔들, 거래량, 보조지표, 이평선 요것만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차트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연재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IJW님께서 종목을 잘 고르려면 선도 산업을 잘 알아차리고 파악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선도 산업과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정보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여러분들 일단 저희 레베뉴 맨날 보시잖아요. 신문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신문 보시고, 그리고 여러 채널, 정권 방송, 저는 경제 채널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보지만 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환경 컨센서스나 예를 들면 FM 가이드나 이런 데서 물론 자료를 얻기도 하지만은 그런 데서 잘 얻지를 못하니까 일단 내가 봐서는 신문을 많이 보시는 게 제일 많이 도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이 가장 큰, 우리가 레베뉴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 레베뉴에서 선도적인 산업군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제가 또 한 번씩 500만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선도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한 번씩 올려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지금 최근에 또 내가 하나 선도할 산업에 대해서 하나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정보를 모으는 방법 중에 최고는 레슨몬TV 구독, 좋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또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레슨몬TV 꼭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신문은 항상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터넷 그 토막 뉴스 보지 마시고요. 항상 대표님 신문을 3개, 4개씩 들고 다니거든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지면으로 된 종이 신문을 꼭 구독해서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리난다 덴다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애널리스트의 기업 분석 리포트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리포트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참고로 투자하는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직하지 않게 작성된 리포트가 존재한다면 이런 리포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그래도 지금 최근에는 신뢰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하도 이걸 장난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자산운용사 또 펀드 매니저들이랑 다 연계가 돼서 리포터들이 자기들이 사놔놓고 리포터를 내는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가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리포터 질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목표 단가도 상당히 낮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리포터의 질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수도 많이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린 사람도 많고 또 나온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만 많이 남아서 좋은 리포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좋은 리포트가 아니냐는 분석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올린 리포트에
질들을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계속 올리는데도 좋은 리포트를 계속 올리는 사람을 선택하시면은 상당히 정확도가 좋고요. 근데 이 사람의 리포트는 항상 보면은 뭐 고점에서 한다든지 좀 리포트가 항상 보면 뒷북치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런 리포트들은 그 사람을 멀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리포트를 잘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많이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잘하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한번 가볼까요? 네, 오혜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뱃사부님 구리 관련 유튜브를 1월에 봐서 그때 들어왔다고 하네요. 구리 관련주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구리 가격을 조회하면은 최근에 큰 상승은 없는 것 같는데 그래도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판단하에 매수했는데 제가 지금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걸까요? 지금 마이너스 한 6, 7%쯤이라고 하거든요. 1, 2년쯤 더 기다려도 될지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린이로서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까 질문이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걸 제가 봐서는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구리 관련주는 저기 오혜진님은 전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저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걸로 보여지니까요. 이게 내가 풍산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구리 관련주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가 구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네요. 네. 여행사랑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처럼 1억이 안 되는 투자금으로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 적극적으로 저렴한 종목을 투자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맞는 투자법인지 아니면 현금 비중을 높였다가 3월달 코로나 대공황의 그 기회를 또 기다려 봐야 되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좋은 종목은 아직도 좀 널려 있습니다. 종목은 잘 찾으시면 좋은 종목이 있고요. 종목을 선택하시면은 시장은 이제 제가 봐서는 아직 중간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구간에 있으니까 중간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으나 중간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위기가 너무 과열이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제가 당분간은 시장 이제 예측 안 하랍니다. 하고 너무 좀 과열이다 싶을 때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까지는 좀 투자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 만약에 평생에 또 기회가 오려면은 또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회를 기다리시려면 시간이 꽤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진짜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대표님이 현금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 전체 포트에서 현금 보유 비중 몇 프로인지. 현금 비중 20%를 가져갑니다. 20%.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고 호요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섹터부터 보시는지 아니면 저평가 종목에서 고르시는지 그리고 중소형주는 저희가 이제 생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대표님께서 종목을 찾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길어요. 네, 적절한 종목 선택 시 좋아질 거란 거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하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예시를 보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답 다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거 종목 선정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뭐냐면은 일단은 저는 탑다운도 하고 바텀업도 하고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종목 선택 시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현금 흐름표라든지 이런 걸로서도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자가 나도록 이 회사가 매출액이 계속 성장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투자하셔도 되고 그리고 일단 이 회사가 망하지 않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기업인데 적자가 난다. 그러면 그 회사가 뭔가를 변화를 일으켜서 수익을 사업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회사 자체가 턴어라운드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발로 쫓아다니고 회사를 쫓아다니고 아니면은 그 섹터에서 연구를 하고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종목들을 몇 번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뭐 종목은 얘기 못하겠지만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HMM 같은 거, HMM 같은 거는 이제 한번 실적이 계속 적자가 나다가 적자가 줄면서 이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투자하셔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준 다양한 질문을 대표님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차티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가치 투자자인데 차트를 좀 잘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차트는 사실은 다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용도 엄청 많이 알고,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을 때로는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리고, 거의 차트를 보기는 보되, 참고만 하되, 그 나머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때로는 심리를 대응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대응하기 때문에 차트는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차티스트는 아닙니다. 일단은 가치 투자에 속하고, 그렇다고 차트에 대해서 차티스트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차트를 잘하는 가치 투자자인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오류 어떤 게 있을지 대표님께서 가치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팁을 한번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티스트의 오류. 차티스트의 네. 오류. 가치 투자자의 오류. 네, 가치 투자자의 오류. 죄송합니다. 가치 투자자의 오류는, 가치 투자자는 이게 회사를 이렇게 여러분들 확증 편향이라고 아십니까? 확증 편향. 가치 투자자들이 너무 회사를 이렇게 좋게 한번 분석을 하면 너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회사의 좋은 점만 보는 거죠. 나쁜 점은 안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가치 투자의 오류인데, 안 좋은 면들을 항상 봐야 되는데, 그 안 좋은 면을 자꾸 외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조금 줄이시면 좋고, 그래서 항상 안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가치 투자가들이 너무 회사를 좋게 보다 보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잖아요. 확신을 가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내 돈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빌려서 투자를 하고, 또 아니면은 뭐 레버리지, 신용, 그 다음에 스탁론, 이런 까지도 쓰다 보면은 하락시 못 배겨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아는 사람은 이 회사가 한 2만 원에서 20만 원이 올라갔어요. 페그가 됐는데,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 2만 원에서 20만 원 갔다가 한 15만 원 떨어져 버리니까 망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2만 원에서 20만 원 가는 동안 계속 레버리지를 풀로 썼기 때문에. 올라가는 돈이 더 많이 빌려주거든요. 빌려줘서 사서 조금만 20%만 하락해 버리니까 하락하는 거. 깡통 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좋게 평가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지 마라.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저도 주린이로서 오늘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고, 어쨌든 힘내시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요번 코로나 몇 달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맞으시고, 이러면은 여행도 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첫 번째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두 번째 그다음 이제 레슨몬 TV를 통해서 많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동안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 배 대표님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맛깔나게 재밌게 진행을 잘 해주신 MC 승진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나오거나 궁금한 사항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표님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답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